누가 검사에게 절대 권력을 주었는가? 2021년에도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걸음. 주진우 라이브가 벽돌 2장 올려놓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김남북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이거 멋지십니다. 두 분이 오랜만에 아주 앉으니까 참 좋네요. 좋아요. 아니 근데 주 기자님, 네. 이게 인트로 왜 안 바꿔요? 이거 뭐로 바꾸라고요? 아니 이게 누가 검사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네. 절대 권력자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고 네, 누가 불쌍한 검사들을 탄압하는가? 네.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검찰을 누가 괴롭히는가? 이렇게 바꾸자고요? 이렇게 인트로를 좀 바꾸세요. 김남국 의원님? 네, 아이고 그 검찰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없고요. 결국에는 이제 잘하는 검사들 더 열심히 일 잘하라고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사법 서비스가 좀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득권에게만 유리하다, 그런 힘 것들을 있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 국회가 노력하고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토론을 네. 통해서 이 인트로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리 바꾸세요. 네. 이게 지금까지 근데 네.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좀 권력을 가졌잖아요. 너무 큰 권한을. 네. 저 검사 되고 나서 물론 저도 술 얻어먹은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랄까 조금 그런 과도한 권력을 가졌던 일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건 그때의 시대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대체로 평균적인 검사들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보면. 일 열심히 하죠. 아니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요 보면. 네. 그래서 그때 검사할 때 일주일에 좀 반나절이라도 좀 제대로 쉬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보면.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검사들이 세상에 공공의 적이 돼 있어 보니까. 네. 아니 물론 뭐 김학의 씨라든지 네. 또 옛날 그 중앙지검 특수이부장인가요? 그 김광준 부장검사 뭐 네. 10억 뇌물 받고 네. 뭐 그런 검사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 근데 공직 사회에서 또 조직에서 부패한 문제가 있는 이 요소나 인물들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에요 보면. 근데 그럼요. 평균적인 검사들은 정말 이 범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검사들을 그냥 공적을 만들어 놓으면 아니 되나? 김남국 의원도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은 항상 칭찬합니다. 아, 당연하죠. 그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욕을 먹고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들어가 보면요, 대다수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뛰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는 정치인들 일 안 하고 놀고 민생 챙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또 사실은 평가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좀 높여야죠. 저희 앞으로 들어가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 볼 테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김경진 의원님. 네. 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자기가 할 역할이 도저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사표를 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객관적인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 협의를 안 하고 그냥 건너뛰고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서 인사결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알려진, 또 청와대가 설명하는 바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그 인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게 대통령이고. 대통령이죠. 네,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시각, 또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검찰 제도라든지 사법제도에 대한 시선, 그다음에 인사에 관한 이런 시각들, 이런 철학이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참모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아닙니까? 네, 비서입니다. 네, 근데 수석 비서인데 본인의 비서로서의 생각이 대통령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따르든지 내 양심과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사표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남국 의원.
네, 우선은 지금 좀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신뢰를 하고 또 2004년, 2005년도에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손발을 맞췄던 그런 어떤 팀이기 때문에 문재인 수석 때 신현수 사정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일한 그 경험이 있고 또 사실은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다라고 좀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심이나 정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어떤 본인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네. 정말 그 민정수석으로서 수석 보좌관으로서 정말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싶은데 그게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예. 왜 안 되냐고요. 네, 그 그거- 어려움이 어디에 있냐고. 이제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네. 지적하기는 좀 어렵고 이미 언론에서 좀 일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례적으로 인사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또 그 얘기를 한 내용 자체가 엉성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만호 수석이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빌려서 기자들을 잡고 네. 뭐 어떤 이게 백브리핑을 했던 모양인데. 네, 했어요. 네, 근데 백브리핑 때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게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장관이 직접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 인사안을 가지고 누가 결재를 들어갔습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정만호 수석이 결국은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소통 수석이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진 사실- 않았으나, 네. 않았으나 인사 문제가 지금 나온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온 거는. 근데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신수석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는 검찰이나 사법제도, 특히 검찰 제도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네. 대통령의 시각과 관점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달 반 동안에 확연히 깨달았고, 이러면 둘 중에 하나에 자기가 비서니까 대통령의 시각과 철학에 맞추든지 아니면 도저히 못 맞춘다 싶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후자야.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네. 신현수 변호사님이 사실은 야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여러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과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함께 했었습니다. 연구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네. 대통령 캠프를 꾸렸을 때 법률 특보 단장을 예. 맡아서 검찰 개혁안도 같이 만들었어요. 네, 특보 단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이런 것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시각에 대한 어떤 이견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때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소상히 이렇게 밝힌 이유는 그만큼 신현수 민정수석을 신뢰하고 또 복귀하길 기대한다고까지 이렇게 공식적인 멘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여전히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속히 이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인데 그때 뭐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어쨌는지는 저는 모를 바고, 근데 어쨌든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검찰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여기까지지, 무슨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벽하게 지금 없애겠다, 아마 이런 의견까지는 서로 간에 뭐 어떻게 보면 연구가 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검찰총장을 식물총장화 시켜가지고 검찰 제도를 유지하는 것, 이 부분도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민정수석 임명될 당시에 아마 대통령께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이 잘 기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정수석 으로 이제 보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실제 가서 있는 동안에 대통령의 진짜 생각을 엿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더라. 대통령께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 했던 검찰총장 식물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역할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네, 우선은 그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연구가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그 당시에 사법개혁을 논의를 할 때 한국형 FBI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여러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향후 검찰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처럼 뭐 윤석열 총장을 신물총장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고요. 오히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향후 뭐 얼마 있은 후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을 때 우리 검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인사를 또 평가를 해보면요. 사실 네 자리 크게 많은 인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것은 결국 지금 있는 여러 지금 검찰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사를 최소화해서 조직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우리 검찰총장, 그 김남국 의원의 얘기가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우리가 참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속내는 전혀 다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문제인 거고 오죽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지금 부장검사들이 검사장급 보직이잖아요. 보면. 네네. 아니 쟤들은 도대체 나를 이 검찰총장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휘권 보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지휘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서니까 차라리 내 뜻대로 이 사람들을 보임시켜주지 않을 거면 그냥 이 사람들 다 빼주라 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이건 뭐냐면 그전에 추미애 장관 때 짜놓은 이 검사장급 인사라든지 두루두루 인사가 네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완벽하게 철벽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막고 검찰총장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적 장벽을 검찰총장 주변으로 쫙 둘러놓고 이게 워낙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숨도 못 쉬고 총장으로서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윤석열 총장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7월까지 이어가면 된다.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생각이고 새로 들어온 박범계 장관 생각이고 대통령 역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고 그 뜻을 모르고 순수하고 순진한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들어와서 윤 총장 일 좀 하게 해주십시다라고 하니까 단박에 인사안에서 지금 거절이 된 거 아니겠어요 보면. 김남국 의원. 네, 이제 뭐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이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여놨던 여러 가지 월성 1호기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울산 선거 개입했다라고 하면서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수사들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 검사들에게 사건을 맡겨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검에 이제 부장들이 있는데 이 대검의 부장을 그야말로 윤석열의 측근하라는 대로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인사, 잘된 인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 대검의 부장은 결국에는 대검의 기능을 보좌하는 것이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해당 그 부장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보임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윤석열 총장과 과거에 인연이 있어서 친할 수도 있고 또 혹은 긴장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대검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강이 네. 정권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그 범위 내에서 건강한 거고 그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이 정권 수사 막는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인 것이지 검찰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적재적소는 아닌 것 같아요. 1935님의 의견입니다. 근데 민정수석은 뭐 하는 자리예요? 국민들은 그거 잘 몰라요 하는데 청와대 수석 비서관인데요. 그러니까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거에 대한 개혁을 그 추진하는 가장 높은 비서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인사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인사 검증도 하고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민정수석에 올라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정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282님이 진정한 충신은 잘못된 일에 조언을 하는 수석이 진정한 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의 협의와 소통이 있어야 국민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3116님께서는 신수석이 사표 쓴 것은 대통령의 과오가 아니고 애초에 이런 사람을 발탁한 것이 대통령의 실수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과오가 아니고 실수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의 업무, 권한 행사를 시비하는 것도 야당과 언론들의 정치 책동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주제를 검찰개혁 시즌2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 의원들, 자, 공수처 출범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그 법안 내놓고요. 저 검찰 개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공수처 만들어 놓고 다시 검찰 죽이게 하고 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 네, 이제 원래 이제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도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중간 단계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검찰에 6대 범죄를 남겨뒀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형사 사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때 기소와 수사를 함께 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기소를 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또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이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후속 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 자, 것이고요. 후속 개혁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진 의원이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주 방송 네.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하셔야죠. 법원 판사님들 우리 이제 저도 공판 검사를 검찰에 있으면서 한 3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수사 검사가 있고 공판 검사가 있습니다. 예. 공판 검사는 판사님과 재판을 법정에 들어가서 네. 이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는 건데 네. 사실은 공판 검사 입장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몰라요. 네.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정을 하면 별 상관이 없는데 부인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증거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판 받다가 옛날에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료도 바로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때 맨날 이게 이 법원 형사단독 형사 재판하시는 판사님들의 수건 사안이 뭐냐면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공판장에 들어와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가 왜 이 범죄자가 유죄이고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네가 직접 입증을 하라. 그게 이 판사님들의 수건 사항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사와 이게 공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말로 무슨 인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이게 대신해서 들어가서 사건에 대해서 유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주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직접 수사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검사들이 들어가서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고 주요 사건, 중요 사건은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예. 거기에 그리고- 저는 반론이 있는데요. 반론해 보세요. 직접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한 사람만 공판정에 들어가고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변호사는 어떻게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그래서 피고인하고 얘기를 그것은 하잖아. 맞지 않다라고 아니, 보이고요. 피고인하고 교도소에서 오히려-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 오히려 수사를 지금 이제 과거에 공판 검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그냥 뭉태기로 받아가지고 공소 유지만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공소 유지의 검사가 되었던 것이지 아예 본질적으로 할 수 없다. 공소 유지는 수사 검사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귀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소를 하는 검사가 수사까지 한다.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한다라고 하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명수 전 국무총리 사건 보세요. 그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3명을 그냥 말을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만들어가지고 검사가 그것도 그냥 한두 번 부른 게 아니라 80몇 번을 불러가지고 연습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강압수사라든가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가 결국에는 수사하는 검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수 사건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잖아. 수사 검사가 수사를 네. 하고 그 수사에 대해서 아예 독립된 다른 어떤 검사가 기소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한번 거르는 그 장치가 한 있을 번 더 때 거르자, 한 번 더 그럴 검증하자. 때 자, 조금 더 김경진 의원님.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그렇지. 네. 수사 공판 이게 현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건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수사를 한 검사가 자기 책임으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공소유지도 하는 거고. 근데 미국에서는요. 네.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경찰이나 FBI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사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그 미국 재판 절차의 특징을 하나 보면 네.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네. 이제 검찰이 이제 그 미국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경찰을 꼭 법정에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이 공소 유지하죠, 같이.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와서 공소 유지가 아니라 거의 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해요.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했던 과정들, 목격했던 내용,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증언을 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러니까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면. 네. 그거는 이제 그 네. 피신조소의 증거 능력 문제 때문에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많은 그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불가능하거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또 대통령이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예.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분리시켜가지고. 근데 이 검찰이 수사권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수사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또 공소청으로서 기능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네. 그걸 안 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작업은 검찰에 대한 원한 또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협박 이런 차원에서 보면 거의 검찰을 그냥 공중분해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김남국 의원 검찰이 원한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에 가장 앞장서 있는데. 아무런 원한이 없고요. 그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못하게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 인력을 조정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일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검찰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무슨 것이고요. 군사 독재 시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슨 원한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 이게 좀 재미난 웃긴 이야기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아무리 이게 보수 정권이라도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인권 보장이 이렇게 쭉 돼가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있는데 형사사법 현실이나 현장을 가서 보면 거의 이명박 말기부터 심지어는 참고인조차도 옆에 변호사를 한두 명 대동을 해갖고 조사를 받아요 보면.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오히려 이명박 말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거의 그게 이제 굳었는데 수사기관이 뭘 수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걸 척결을 하고 부정부패를 이게 때려잡는 것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현재의 인권보호 형사사법에서 인권보호 시스템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진실 팩트파인딩이 어려운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명목하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팩트파인딩을 불가능한 이거 이런 하나만 시스템으로 이 한 문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일 전 총장도 그랬고요. 윤석열 총장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반대하고 싶으면 그 전직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에 찾아가서 너 왜 수사 기소 분리하냐 하고자 하냐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직 여기까지 총장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망에 사과했습니다. 근데 사퇴는 안 하겠다고 했고요. 헌법적으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 뭐 재판도 시작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요 문제 어떻게 정리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사과한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네. 뭐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판단될 수 있는 얘기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김도우 의원실에 보낸 공문도 결과적으로 지금 거짓으로 비춰줄 수 있는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쨌든 분명한 잘못이고 근데 네. 지금 또 대법원장을 바꾼다? 이건 너무 안정성을 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김문수 대법원장이 잘못한 건 있지만 저기 본인이 사과까지 했으니 네. 대법원장이 김경진 의원님. 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하고 이건 진짜 사법농단이고 나쁜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법원 내부에서 네. 옛날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네. 것이 법원 내부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된 이상 네. 재판부 사이에 또 고참 법관에 의한 이런 어떤 뭐 협의 형태를 통한 어떤 사실상의 지시로 비춰지는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끊어야 되고 네. 네. 그걸 끊을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이제 탄핵 소추를 통해서 마련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법수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배워야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예. 법관은 누구보다 정말 도덕적이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기대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과거에 한 7, 8개월 전 일이니까 기억이 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은 사적 사담이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러나 어쨌든 국회와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에게 그리고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 그런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이고요. 예. 다만 거짓말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사퇴로 귀결되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상징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정치적으로도 좀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 어리게 이렇게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사과한 것 그리고 이제 단순히 사과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만들겠다, 좋은 법원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그 사법부 그리고 판사들의 개혁 그리고 판사들의 잘못된 관행은 좀 끊는 그런 교훈을 가져야 될 텐데요. 끊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됐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돈 먹은 거 아니잖아요, 보면. 예. 근데 그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소 사실에 들어가 있는 없습니다. 게 구속된 사실에 뭐 돈 먹었다 무슨 개인적인 청탁을 받았다 없었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보면 네.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청탁이 아니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사건을 조율하자고 받았는데 이게 헌법 위반이고 결국은 법률 위반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속까지 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네네.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각각의 재판부의 독립, 이게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각인이 됐을 거고 특히 이제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그게 좀 더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됐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법원 내부의 안정성을 좀 기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 사법부의 독립, 이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도 이제 위계질서나 조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고해요. 법원장을 사장님이라 그래갖고 우리 사장님이 오시면 판사들도 쫙 해가지고 등산 같이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해요. 그래, 점심 시간에 가보세요. 부장 판사님들 앞에 가고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앞으로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잘못된 법관을 관료화해 버려 가지고 법원 행정처가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힘을 써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개혁되고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제왕적인 여러 가지 권력을 사법행정위원회나 이런 데에 어떤 위임을 해서 협의체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혁의 좀 핵심이다라고 보이고요.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판사나 재판부가 내부로부터도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하는 게 우리 사법부 개혁 방향의 올바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김경진 의원님? 근데 당연한 얘기고요. 그건 뭐 이념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네. 맞는 얘기고. 근데 제가 여기저기 이제 기관들을 다 다녀보면 그나마 법원은 상당히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그나마. 예, 상당히 수평적인 조직이고 그래서 무슨 제왕적 대법원장 이건 아닌 것 같고 요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혼돈과 갈등을 겪으면서 법원이 이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초지일검 두 분 이렇게 마주하고 앉으니까 참 좋네요.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트로 바꾸세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임지훈님께서 검찰이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데 수사 기소 나누면 월화수목 금금토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저도 검사님들 좀 쉬어야 되는데 좀 걱정도 됩니다. 자,
신화입니까? 신화에 크게 라디오를 켜고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2부에서는 더 특별한 내용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